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나 보다. 내가 장모님과 이런 관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나는 이 상황이 꽤 만족스럽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동갑이나 연상보다는 어린 여자를 사귀었다. 내 아내도 내가 직장에 다닐 때 고졸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의 친구였으니 나보다 6살이 어리다. 파릇파릇하게 어린 나의 신부는 집안의 장녀였다. 나는 5남매 중에 막내이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보다 15살이나 더 많다. 나는 어린 부인과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21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아이를 낳은 아내는 육아하느라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우리 아이는 장모님이 돌봐주고 계신다. 우리 집은 양가 부모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젊은 장모님은 손자 돌봐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아이랑 같이 게임하고 뛰어 노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었다. 우리 아들은 어린이집에 가기 1시간 전에 놀이터에 나와 그네를 탔다. 그 이유는 그네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모님은 아침 일찍 놀이터에 나와 외손주를 돌봐주시고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주셨다. 그리고 어린이집 하원 후 놀이터, 동네, 슈퍼마켓 등 손자가 원하는 대로 동행하신다. 그렇게 50대 젊은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에너지 넘치기로 유명하다. 게다가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면서 먹을 간식을 챙겨와서 아이 친구들에게까지 나눠주는 마음씨. 장모님 생신이 다가오기 몇 주 전 아내가 혼자 엄마를 위해 여행을 가자고 했다. 맞벌이하는 우리를 위해 아이를 봐주느라 고생하신 장모님 생신을 특별하게 챙겨드리자는 아내의 말에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응수했고, 이 소식을 들은 장모님은 뜰듯이 좋아하셨고 국내 여행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봐줄 테니 그동안 아이 봐주느라 고생하신 장모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몰래 돈을 쥐어주시면서 장모님 덕에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비싸도 꼭 이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장모님을 위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오랜만에 어른 셋이서 여행을 가게 되니 너무 좋았다. 이번 여행지는 바닷가였다. 나는 새 차를 뽑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모님은 새 차 냄새 때문인지 차 안 공기가 답답하다며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자고 하셨다. 바깥 공기를 맡으며 진정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달리고 리조트에 도착했다. 장모님은 힘든 표정으로 내리셨고 아내가 체크인을 하러 갔다. 나는 장모님을 부축해드렸고 장모님은 내가 차멀미를 생전 안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새 차 냄새를 맡으니 속이 자꾸 울렁거리네 하며 민망해 하셨다. 아내가 사용하는 차는 좀 작기 때문에 편하게 모시려고 내 차를 탄 것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리조트에 짐을 올려놓고 아내, 장모님과 나란히 리조트 구경을 했다. 지하의 게임센터, 식당, 편의점 등을 둘러보고 간단하게 장을 봤다. 식사는 밖에서 다 사 먹으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아침 한 끼는 간단하게 빵과 음료수를 먹자고 하면서 맥주와 말린 과일도 샀다. 아내는 리조트에서 누워있고 싶다고 하면서 장 본 것을 들고 들어갔고 장모님은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혼자 보고 올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놔둘 수는 없었다. 장모님은 내게 팔짱을 꼈고 나는 보폭을 맞추며 장모님과 백사장에 갔다. 장모님은 심호흡을 하시며 차가운 생수를 마시더니 이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라며 속이 편해졌다고 했다. 그러더니 바로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다. 딸꾹질이 멈출 때까지 손을 지압해주고 장모님을 부축해서 숙소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예민한 분인지 정말 몰랐다. 장모님은 사위 보기 민망하다고 웃었고 나는 이번 여행은 장모님을 위한 것이니 드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말하라고 하고 장모님을 부축하고 걸었다. 그때 장모님은 내 손을 잡았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장모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다. 아내는 수족냉증이 있는데 장모님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보다. 숙소에 들어가니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2개가 있었다. 장모님은 여행 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큰 방은 우리가 쓰기로 하고 장모님은 작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했다. 장모님은 혼자 되신 지 5년이 넘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울증이 와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우리 아들을 봐주면서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억지로 어린아이에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주는 장모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걸어서 근처 식당에서 게게 요리를 먹었다.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서비스로 회도 나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혼자 살면서 손자 챙겨주는 낙으로 살았는데 자상한 사위 덕에 바닷가 구경도 해본다며 만족해 하셨다. 우리는 대게를 먹으면서 술이 빠지면 섭섭하다고 하는 장모님에게 맥주를 시켜드렸다. 와이프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눈동자까지 빨개지는 사람이다. 장인어른의 체질을 닮아 그런 것이고 장모님은 주량이 엄청 세다고 들었다. 그런데 막상 장모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와이프는 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파하고 숙소로 들어갔다. 아내는 씻을 힘도 없다며 먼저 잔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다. 나도 운전하느라 몸이 피곤했지만 이제 컨디션을 회복한 장모님을 혼자 두고 잘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자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맥주를 더 마셨다. 장모님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여행을 오니 오늘따라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생각난다며 울기 시작했고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장모님을 위로해 드렸다. 장모님은 갑자기 소리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에 무척 당황해서 장모님을 안아드렸다. 넓은 내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 장모님을 보니 젊은 40대의 남편을 잃고 수절해온 서러움, 장인어른을 향한 그리움이 모두 느껴져 나도 눈물이 찔끔 났다. 장모님에게 다른 분과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생각은 있는지 살짝 여쭤봤다. 장모님은 그건 싫다고 하셨다. 다 늙어서 무슨 재혼이냐고 생각하기도 싫다며 웃어 보였다. 장모님께 그동안 우리 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장모님은 딸이 직장을 나갔는데 젊은 외할머니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는 그날 울다 웃다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모님은 결혼 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늘어지게 자고 싶을 때는 아이를 맡기고 둘이서 잠을 자라고 하기도 했다.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장모님이 힘든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다. 장모님과 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씻고 주무신다고 했다. 나는 몸이 많이 피곤한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까 장모님을 부축했던 일, 장모님을 안아드렸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얼마나 외롭고 약한 여자인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자네 자나?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나는 잠이 잘 안 오네요. 라고 대답하며 아내가 깰까봐 살짝 문을 닫고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방에서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다. 젊고 예쁜 우리 장모님이 무섭다는 것은 핑계라는 판단이 들었다. 무서우면 불을 켜고 주무셔도 되는데 굳이 나를 깨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나는 장모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나는 장모님의 속내를 알아차렸고 아내 몰래 비밀을 만들기로 했다. 같은 공간에 아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마무리했다. 장모님은 내게 머리를 묶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네. 나는 물론이죠. 5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말했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감격스러워서 운다고 하셨다. 이렇게 귀여운 장모님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남은 하루 동안 티내지 않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다. 어제 일에 대해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외로운 장모님은 나만 기다릴 게 뻔했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장모님의 생신 기념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장모님과 그 일에 대해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다. 아내가 회식하는 날 장모님이 아이를 하원시킨 후 재워주셨고 집에 가시려고 하는 장모님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는 그날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요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장모님과 만남을 갖고 있다. 장모님은 나와 찰떡같이 잘 맞는다는 말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낀다.